2020년 2월 중동의 하늘이 불길에 휩싸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합동 공격을 시작한 건데요. 공식적인 이유는 명백했습니다. 바로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겠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말이죠. 만약 이 엄청난 전쟁의 진짜 이유가 우리가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른 곳에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분석에서는 2026년 이란 전쟁을 둘러싼 두 개의 서로 다른 서사를 깊숙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선 공식적인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미국과 이스라엘의 목표는 아주 그냥 명확했어요. 이란 이슬람 공화국 정권을 끝장내겠다. 이건 그냥 군사적으로 좀 때리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체제 자체를 뿌리째 뽑아버리겠다는 정말 대담한 시도였죠. 근데 여기서 진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합니다. 만약 이 모든 게 중동의 패권 다툼, 이런 거창한 게 아니라 어떤 한 가족이 평생 먹고 살 무려 3조 원짜리 개인연금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면요? 좀 황당하게 들리시나요? 지금부터 이 돈의 냄새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모든 의혹이 시작된 그날로 시간을 되돌려보죠. 바로 전쟁의 첫날, 에픽 퓨리라는 작전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작전, 에픽 퓨리는요, 시작부터가 그냥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칠흑 같은 밤, 스텔스 폭격기가 소리 없이 이란의 심장부, 테헤란 상공을 가르고 바로 그 첫날 공습으로 최고 지도자가 사망합니다. 이건 이란의 지휘체계를 그냥 한 방에 마비시켜버리겠다는 아주 대담하고 정교한 공격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까지 대담한 공격을 하려면 전 세계가 그럴만 했네 하고 납득할 만한 명분이 있어야겠죠? 미국과 이스라엘이 내세운 공식적인 이유들 한번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하나가 정말 심각한 위협들이긴 했어요. 백악관이 발표한 걸 보면 명분은 아주 깔끔합니다. 첫째, 이란이 핵무기 갖는 거 절대 안 된다. 둘째, 우리 이스라엘하고 미군 기지를 노리는 미사일들 싹 다 부숴버리겠다. 그리고 셋째, 헤즈볼라나 후티 반군처럼 이란의 대리인 노릇하는 세력들도 싹 정리해서 중동에 진짜 평화를 가져오겠다. 이 하나하나가 서방 세계 입장에서는 이건 못 참지 할 만한 아주 명백한 국가 안보 논리였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점이 있어요. 이 군사작전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총칼이 아니라 달러로 싸운 거죠. 미 재무부가 아예 작정하고 이란 경제를 흔들어서 내부에서부터 불만이 터져나오게 판을 짜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행동은 이 경제적 압박의 활용점정, 마지막 한 방이었던 셈이죠. 하지만 이 전쟁을 제대로 보려면 지금 당장의 위험만 봐서는 안 됩니다. 시야를 훨씬 더 넓게 한 10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중동의 아주 오래된 라이벌 관계를 들여다봐야 해요. 바로 수니파의 맏형 사우디아라비아와 시아파의 맹주 이란의 대결입니다. 이게 그냥 종교 싸움이 아니에요. 중동의 왕자리를 놓고 벌이는 정말 오랜 생존 경쟁인 거죠. 특히 사우디 입장에선 어때요? 자기들 먹고 사는 길이 바로 석유 수출인데 그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쥐고 흔들려고 하니까 이건 목에 칼이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두 나라의 처지가 극명하게 드러나죠. 사우디는 막강한 미군이라는 백에 안보를 맡기고 있는데 이란은 헤즈볼라나 후티 같은 대리 세력을 이용해서 여기저기 콕콕 쑤시는 전략을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란은 사우디의 가장 아픈 곳, 바로 그 석유 수송로를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카드를 쥐고 있다는 거예요. 사우디가 왜 그렇게 이란을 무서워하는지 이제 좀 감이 오시죠? 자, 지금까지는 공식적인 이야기, 지정학적인 분석이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판을 완전히 뒤집어 보겠습니다. 이 전쟁이 국가 안보, 거창한 게 아니라 아주 개인적인 한 가문의 막대한 부를 지키기 위한 거래였다는 아주 도발적인 주장으로 들어가 보죠. 여러 조사 보고서들이 공통적으로 지목하는 게 있습니다. 이 전쟁 뒤에는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의 핵심 인물들이 얽힌 거대한 삼각 카르텔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카르텔이란 게 별거 있겠습니까?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각자 필요한 걸 채워주면서 공동의 이익을 챙기는 그런 강력한 집단을 말하는 거죠. 이 카르텔의 구조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한번 보세요. 사우디는 뭘 제공하죠? 돈, 오일머니를 댑니다. 그럼 미국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이라는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이란을 제고해주는 서비스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은
최전선에서 직접 때리고 정보도 제공하는 행동대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란 제거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각자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걸로 기여하는 어떻게 보면 완벽한 비즈니스 모델인 셈이죠. 이 가설이 진짜인지 알려면 이제 복잡한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 그냥 돈이 어디서 어디로 흘러갔는지만 끈질기게 따라가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에는 전직 대통령의 사위가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백악관에서 막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차린 투자 실적이라고는 전혀 없는 신생 펀드에 사우디 국부 펀드가 무려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2조 7천억 원을 쏩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투자로 보이세요? 계약서를 뜯어보면 더 황당합니다. 이 펀드가 돈을 벌든 다 까먹든 아무 상관없이 쿠셔너는 매년 수백억 원의 수수료를 꼬박꼬박 챙겨가는 구조예요. 말 다 했죠. 미 상원위원회에서도 이건 투자가 아니라 백악관 시절 잘 봐줘서 고맙다는 보상이다 라고 결론 내렸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돈의 흐름은 훨씬 더 큰 그림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이죠. 약 3조 원 규모로 추정되는 트럼프 가문의 중동 연금. 이 3조 원이라는 숫자는 트럼프 가문의 미래가 중동 지역의 안정에 얼마나 목을 메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금액입니다. 이 사업 모델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트럼프 가문은 자기 돈은 한 푼도 안 써요. 그냥 트럼프라는 이름만 빌려주고 수십 년 동안 앉아서 어마어마한 로열티를 받아 챙깁니다. 혹시나 건물이 안 팔리거나 공사가 망하거나 심지어 후티 반군이 미사일을 쏴서 건물이 날아가도 그 모든 리스크는 전부 사우디 파트너가 짊어지는 구조입니다. 그야말로 제로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자, 그럼 이 꿀 같은 사업을 지키기 위한 단 하나의 조건이 뭘까요? 바로 안정입니다. 그리고 그 안정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존재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란이었던 거죠. 여기서 정말 놀라운 연결고리가 하나 튀어나옵니다. 사우디의 그 오일머니가요, 트럼프의 사위를 거쳐서 어디로 가느냐? 이스라엘의 핵심 방위산업체로 흘러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 서로 으르렁대는 원수지간인 사우디의 돈이 이스라엘 해군의 최신 군함을 만드는 데 쓰였다는 얘기예요. 이 삼각 카르텔이 얼마나 끈끈하게 또 비밀스럽게 움직였는지 보여주는 소름 돋는 대목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면 흩어져 있던 점들이 하나의 선으로 쭉 이어집니다. 트럼프 가문의 사업 규모가 커지는 시점과 그 사업을 위협하는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이 기가 막히게 맞물려 돌아가죠.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이 모든 게 너무나 절묘하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는 이 2026년 이란 전쟁을 두고 전혀 다른 두 개의 이야기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하나는 이거죠. 국가 안보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건 공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겁니다. 3조 원짜리 개인 연금을 지키려고 벌인 잘 짜인 거대한 거래였다. 이건 숨겨진 이야기고요. 자, 지금까지 나온 자료들을 보셨을 때 여러분은 어느 쪽 이야기가 더 마음에 와닿으시나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2026년 2월 28일 그날 새벽 이란의 하늘을 갈랐던 미군 폭격기들은 과연 정말 누구의 이익을 위해 날아올랐던 걸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한 전쟁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보고듣는 모든 국제뉴스의 이면에 과연 어떤 진짜 동기가 숨어 있을지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질문일 겁니다.